안녕하십니까. 단내림 에어컨 전문가 엉클 차입니다. 자,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특히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스템 에어컨을 견적하고 또는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무더운 여름철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혹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은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주변에 사실 많이 계신데요. 최근 시스템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이라는 것으로서 이게 모터의 속도 조절에 의해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조금씩 줄여서 전기 요금을 최대 3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시스템 에어컨에서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4가지의 그 핵심 포인트를 전문가적 시견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실내기와 실외기의 조합률인데요. 즉 구역 냉방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선 시스템 에어컨에서 가장 큰 장점은 실외기 하나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중요한 개념인 그 조합률인데요. 조합률은 이제 총 용량을 실외기 냉방 용량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LG나 삼성에서는 보통 120에서 130%를 이제 조합 비율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실 또는 안방, 작은 방 등 해서 총 5대를 일반 아파트나 가정에 설치를 했다고 저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대의 총 용량을 적절하게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16에서 한 17kW 정도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나 이제 실외기가 통상 5마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5마력 냉방 용량이 14kW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조합 비율은 대략 한 125% 내외가 됩니다. 자, 이 수치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사가 이제 권장하는 그 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5대를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게 되면은 실외기의 냉매 압축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냉방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소비 전력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실외기의 냉매 압축 능력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서 냉매 공급량이 이제 분산이 되고 냉방 속도가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실내기를 가동할 때 전실 운전을 하지 말고 통상 이제 2대 내지 3대를 동시에 가동하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필요한 구역, 즉 룸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냉방을 하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곳은 이제 송풍 모드로 전환하거나 또는 켜지 않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낮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실과 또는 주방에 집중적으로 냉방을 하고, 밤에 또 활동하고 있는 안방이나 또는 공부방 이런 곳에만 이렇게 전환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실외기 평균 부하율은 약 한 60에서 70% 정도로 수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냉방 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 요금도 15에서 25% 이하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스템 에어컨에서는 전기 요금을 줄이는 핵심은 모든 실내기를 동시에 켜지 않는 것입니다. 실외기의 용량 한계와 냉매 분배 효율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룸별로 또는 구역별로 나눠서 운용을 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프로처럼 시스템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온도 설정을 낮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더 빨리 에어컨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18에서 20도 정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하는데, 하지만 이제 실내 온도가 과도하게 낮게 설정이 되면은 이제 실외기의 압축기가 지속적으로 최대 출력으로 이게 작동이 되게 돼서 전력 소모가 급증하게 됩니다. 에너지 관리 공단에 따르면은 냉방 온도 1도만 높여도 약 7%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설정 온도는 대략 한 24도에서 26도 정도의 사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각 실내기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로 머무는 공간에는 24도 정도, 조금 덜 이렇게 머무는 공간은 27도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또한 장시간 외출 시에는 전원을 완전히 끄지 말고 한 26도 정도로 해서 냉방 모드나 또는 제습 모드를 유지하고 이제 습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이 에너지 전략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정기적인 필터 청소와 실외기 점검인데 아주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필터는 냉기 효율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먼지나 이물질이 이제 필터에 이렇게 쌓이거나 또는 축적이 되면은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고 그만큼 실외기의 압축기가 더 많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력 소비가 늘고 냉방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이라면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이나 또는 지난 후에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터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실외기 주변의 통풍 공간 확보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실외기 뒷면에 벽이나 또는 장애물 같은 것들을 이제 일단 없애게 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되게 해야 하고, 또 이제 방열판, 즉 방열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루버 창을 통해서 온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냉매의 응축 효율이 높아져서 전기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기 이제 주변의 최소 뒷면은 한 30cm 정도, 또 상단은 50c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하고, 앞면은 이제 에어가이드나 또는 자바라식 에어가이드 등을 사용해서 최대한 밀착해야 하고, 여름철에는 이제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차광막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놓으면은 냉방 효율을 5에서 8% 정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외기의 열교환 핀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 또는 끝난 후에라도 반드시 점검이나 또는 세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동 제어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에어컨 리모컨에는 예약 운전이라든지 또는 절전 모드 또는 타이머 기능 등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출근 후에 10분 또는 귀가 전 10분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패턴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이거를 꺼지거나 켜지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필요할 때만 이게 효율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냉방이든 난방이든 성능의 어떤 낭비를 줄이고 전기 요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스템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벽걸이형보다도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고 운영하는 습관을 개선하면은 전기 요금을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핵심적인 네 가지 포인트, 즉 조합률 관리, 그다음에 적정 온도 유지, 필터나 또는 실외기 청소, 그리고 예약 기능 활용, 이 네 가지 정도만 실천을 해도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냉방 효율을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은 단순히 시원함을 위한 장비가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에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와 같은 유익한 정보와 즐겁고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